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부가가치세 신고와 결산에 대해서 진행을 해볼게요. 지금 현재 83회 기출입니다. 그러면 시작을 해볼게요, 여러분.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해서 배점은 10점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를 작성하는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어김없이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2020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직접 작성하시오라는 문제가 출제가 됐네요. 그래서 부가세 신고서 작성은 배점이 7점이고 그리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배점 3점짜리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1번 문제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일기 확정신고 기간. 자, 여러분, 일기 확정신고 기간이면 우리는 몇 월이죠?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의미하겠죠, 여러분? 네, 그래서 4월 1일부터 6월 30일 과세기간. 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중 누구에 대해서 공통매입세액 정산내역 탭을 작성하시오. 여러분, 정산입니다. 단, 기존에 입력된 데이터는 무시할 것. 자, 요거 작성하는 과정 중에 전표 데이터 불러올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아니요 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사는 과세와 면세 사업을 영위하는 겸용사업자이고요. 아래 제시된 자료만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 1기 예정신고 시 반영된 공통매입세액 불공제분은 375만 원이며 여러분 여기 예정 때 불공 처리됐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정신고 시 반영된 공통매입세액 불공제분은 얼마가 있다? 375만 원이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75만 원이 있고요. 자, 예정신고는 적법하게 신고가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불공제에 대한 요 금액은 우리가 얘기할 때 정산은요, 언제? 1월 1일부터 언제까지? 6월 30일까지에 대한 전체 기간에 대해서 우리 무슨 부분? 면세 비율을 확정시킬 거고요. 그 면세 비율에 대한 확정이 나와지면 그거만큼 불공 처리할 걸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375만 원 예정 때 불공제 처리된 이 부분은 기불공제라고 하는 부분에 입력하시면 되죠. 그래서 기불공제 매입세액에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기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가액은 다음과 같으며 여러분 공급가액이 있다라고 하시면 우리는 가액 기준으로 정산하시면 되겠고요.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은 공급가액 기준 했대요. 자, 우리 무슨 부분 안분 계산은 언제 한다? 예정 신고 때 합니다. 예정 때 가액 기준으로 하면 확정 때도 가액 기준 합니다. 예정 때 면적을 가지고 했다라면 확정 때도 면적을 기준으로 갑니다. 자, 공통매입세액에 우리 1기 예정신고 기간인 1월부터 3월은 얼마가 있었고요. 여러분, 요 부가가치세라는 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공통매입세액이라는 표현을 쓰겠죠. 네, 공통매입세액. 자, 1,000만 원이 있었고요. 그리고 1기 확정신고 기간인 4월부터 6월에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은 얼마가 있다? 8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6개월의 합에 해당되는 공통매입세액은 얼마이다? 1,800만 원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정산 때 입력하는 건 1월부터 6월의 전체 금액을 넣습니다. 1,800. 자, 매출, 과세와 면세를 봤더니요. 1기 예정의 합계 금액은 2억 5천에 1억 5천 더하면 얼마가 돼요, 여러분? 4억인가요? 네, 4억이고요. 자, 그리고 1기 확정신고 기간, 우리 과세 2억에 면세 1억 5천 더해주시면 3억 5천이 되네요. 그래서 3억 5천만 원. 자, 그럼 여러분 지금 4억과 3억 5천을 더해주시면 얼마가 되죠? 7억 5천이 되겠네요. 그래서 7억 5천 중에 우리 면세는 1억 5천과 1억 5천. 자, 요거 두 개 더해주시면 얼마가 된다? 3억 5천입니다. 그래서 총 공급가액에 대한 부분, 총 공급가액은 7억 5천이고 그 중에 면세 공급가액에 해당되는 건 3억이었다는 거죠. 됐을까요, 여러분? 저 지금 계산기 잘못 누르진 않았죠? 2억 5천, 1억 5천 더하면 4억. 맞죠, 여러분?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제가 미리 계산해 놓는 건 뭘까요? 프로그램에 입력할 때 여러분, 제가 지금 계산해 놓은 금액을 입력해야 되니까요. 그럼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부가가치 모두 선택해 주시고요. 부속 명세서 1에 가셔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생 명세서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택이 모두 다 끝나져 있으시면 해당된 자료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조회 기간은 몇 월이요? 4월부터 6월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작성해야 되는 탭은 공통매입세액의 정산내역 탭입니다. 그러면 1번부터 5번까지 나와져 있는 부분에 산식을 선택하는데 우리는 공급가액 기준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번 당해과세 기간의 공급가액 기준. 자, 전표 데이터 불러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니오를 선택합니다. 구분은 임의사항이기 때문에 입력하지 않으셔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구분란 칸좀 최소화시켜 놓고 갈게요. 자, 그리고 총 공통 매입세. 여러분, 매입세, 공통 매입세액의 합계. 그러면 제가 미리 합계 내놨죠? 1,800. 자, 그럼 이 자리에 1,800을 입력합니다. 자, 금액 입력하실 때 조심하실 게 여러분, 우리 공제받지 못할 매입생 명세서 겸용사업자가 작성하는 서류가 안분, 정산, 재계산이라고 하는 요 세 가지 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분 계산에 입력할 때는 우리 공통 매입세액을 치는 게 아니라 공통 매입가액을 넣어요. 그런데 정산할 때는 매입세액을 넣습니다. 그래서 정산과 재계산이라고 하는 부분을 계산하실 땐 매입세액을 넣는다는 거. 자, 면세 사업 확정 비율의 총 공급가액은 과세와 면세의 전체 합계. 그러면 7억 5천입니다. 자, 7억 5천 넣어주시면 되고요. 면세 공급가액은 3억이었습니다. 3억 넣어주시면 면세 비율은 몇 프로? 40%가 나오게 되네요. 그래서 우리는 1,800만 원 곱하기 40%에서 720만 원의 불공제 매입세액이 나옵니다. 근데 저는 예정신고 때 불공제 처리했던 375만 원 있었죠. 그걸 기불공제 매입세액에 입력, 375만 원 입력하시면 최종적으로 우리 불공제되는 금액은 345만 원이 됩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마무리가 됩니다. 끝이에요, 여러분. 하실 일이 더 없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가 다 끝나면 3점입니다. 자, 마무리 다 되셨으면 상단에 저장 버튼 눌러주시면 되시고요. 저장이 끝났다고 나오면 우린 창을 닫고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린 3점을 획득했네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부가가치세 신고서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번, 기존에 입력된 자료는 무시하고, 자, 이 얘기는 자료가 혹시라도 조회되는 게 있으면 다 지우세요 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자료 10월 1일부터 12월 31일 거래 자료를 토대로 2020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직접 작성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부가세 신고서에 직접 입력하시면 됩니다 라는 얘기고요. 단 세부담 최소화를 가정하며 여러분 세부담 최소화 가정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혹시 공제받을 수 있는 조건들이 있으면 그 조건을 다 넣어야 되고요. 그리고 세금 계산서가 아닌 다른 거로 수취한 부분에서도 공제받을 수 있는 게 있으면 그 부분 또한 넣어주셔야 합니다. 자, 가정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이외에 과세표준 명세 등 기타 부속서류 작성과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생략한대요. 재밌는 건 여러분 세부담을 최소화한다? 확정이면 기업이 직접 신고하게 되면 전자신고 세액공제 10,000원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생략하라고 했으니까 입력하시면 감점이에요. 그래서 우리 10,000원 입력하지 않습니다. 제시된 자료 이외의 거래는 없는 것으로 가정하며 당사는 사업자 단위 사업자 총괄납부 사업자가 아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업자 단위과세에 대한 부분 총괄납부 사업자가 아니다라고 되어 있다는 얘기는 혹여라도 내용 중에 직매장 반출이 있으면 또는 타사업장 반출이 있으면 간주 공급으로 정리해야 된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나와져 있는 이 부분 유의사항이 되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뭐로 기억해 주시라고요? 아, 우리 직매장 반출이 있는지 문구 꼭 확인하자. 뭐 그냥 함정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직매장 반출이 있더라. 또는 타사업장 반출이 있더라. 그럼 우린 뭐가 된다? 간주 공급이 된다. 자, 직매장 반출 간주 공급이었을 때 우리 과세 표준의 금액은
과세 표준의 금액은 시가이다, 원가이다, 원가입니다. 그래서 이 과세 표준은 취득 원가로 입력을 해야 합니다. 자, 요거까지 같이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문제는 여러분, 저는 어떻게 권장하냐면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미리 열어놓고 내용을 확인하셔서 정리한 다음 한꺼번에 입력하는 걸 권장합니다. 자, 그럼 저희는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과세 기간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니까요. 여기 조회 기간에 10월 1일부터 12월 31일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조회되는 자료가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 무슨 부분 삭제할 건 없네요. 그럼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매출 자료부터 순차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된 과세 매출. 여러분, 과세라는 글씨가 분명히 있고요. 세금계산서라는 글씨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과세에 세금계산서 발급분 몇 번 자리? 1번 자리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자리에 뭐라고 써놓으시면 돼요? 1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간주공급분은 제외되어 있대요. 힌트가 있네요. 간주공급이 있나 봐요. 자, 그리고 현금 영수증 과세 매출액. 자, 현금 영수증 과세 매출액을 했어요, 여러분. 그럼 과세이고 현금 영수증. 그러면 과세에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발행분 3번 자리에 입력합니다. 자, 그래서 공급가액은 1억이고 부가세는 1000. 자, 요거 몇 번 자리에 간다? 3번 자리에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3번 자리에 뭐가 있으면 3번 자리에 입력하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는 몇 번 자리도 반드시 같이 간다? 19번 자리도 반드시 같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19번도 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19라고 써놓을 거고요. 자, 그리고 1억에 1000을 더하면 1억 1000이잖아요. 자, 19번 자리에 입력하는 금액은 1억 1000이 들어가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써놓을게요. 자, 그 다음 요거는 보기 흉하니까 싫으니까 저는 좀 지워볼게요, 여러분. 자, 그리고 세 번째, 간주 공급에 해당하는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직매장 반출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면 여러분, 판매 목적이라는 데가 직매장이잖아요. 그쵸? 그런데 여기 직매장 반출이라고 들어가는 부분에 제가 아까 여기 사업자 단위나 총괄납부 사업자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무슨 부분? 직매장 반출이 있으면 간주공급이라는 얘기를 벌써 단서를 드렸죠. 근데 그 문제가 출제가 된 거예요. 근데 알아두실 게 있어요, 여러분. 원래 간주공급은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직매장 반출은 우리 사업자 번호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사는 사업자 번호가 A인데 우리 매장은 사업자 번호가 B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사에서 매장인 이 타사업장으로 우리 물품을 내보낼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게 힌트였던 거예요. 간주공급분은 여기에 들어와 있지 않다. 자, 그래서 이 직매장 반출은 우리 여기 기타 자리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럼 이 부분은 어느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 1번 자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반드시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되니까. 근데 너무 쉽게 줬어요. 원가로 전자세금계산서 정상 발급했다고 줬어요, 여러분. 이거를 사실 우리가 무엇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감지해야 되는 건데요.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사항을 벌써 줬잖아요. 그러니까 1번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과세 표준은 취득 원가라고 했죠, 여러분. 그러면 원가 금액 얼마요? 700만 원이 신고해야 되는 금액이 되는 겁니다. 이해됐을까요? 네, 그래서 그렇게 정상적으로 정리했단 얘기예요. 자, 그 다음 수출분 매출액입니다. 직접 수출이 있고 세금계산서 발행분이 있습니다. 자, 직접 수출은 실질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수출은 영세의 기타 자리에 갑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몇 번 자리요? 6번 자리에 가야 되겠죠. 자, 세금계산서 발행은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므로 세금계산서 발급분 5번 자리에 갑니다. 합격률이 여러분 높게 나온 이유가 있네요. 너무 친절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매출 쪽의 내용은 다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 매입 자료입니다. 자, 매입 자료는 여기 매입세액 쪽에 입력하는 부분입니다.
자, 2000cc 5인승 소형 승용차 구입의 영업사용 목적이래요. 자, 여러분 영업사용 목적으로 쓰는 1000cc 초과 자동차는 매입식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 세금계산서 정상적으로 수취했다라고 했으니까 세금계산서 수취분 자리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동차입니다. 여러분 자동차는 고정자산에 속하는 거죠, 여러분. 자, 그러면 고정자산은 우리 일반 매입이 아니니까 11번 자리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소형 승용차는 제가 조금 전에 뭐라고 했냐면 매입세 공제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 자동차는 불공제가 되는 거거든요. 공제를 못 받습니다. 자, 그러면 입력하는 위치가 두 군데가 됩니다. 자, 일단 세금계산서 소취분의 고정자산 매입 11번 자리. 그러면 우리는 11번이라고 써놓으시고 세금계산서 소취한 것 중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있으면 우리는 16번 자리 한 번 더 넣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16번까지 같이 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원재료를 구입했습니다. 세금계산서 정상적으로 수취했고요. 우리 그러면 세금계산 수취한 건 몇 번 자리에 간다? 우리 10번 자리에 가시면 되겠죠. 네, 10번 자리 일반 매입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업사원의 영업활동의 지원을 위해 국내 항공료를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여러분, 항공료를 결제했어요. 자,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여객, 운송 용역이 있었다 이런 얘기네요. 자, 근데 여러분 여객, 운송 용역에 대한 부분 중에요. 여객, 운송 용역은 여러분 면세도 있을 수 있고요. 과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항공기는 면세이다, 과세이다, 과세입니다. 아, 그러면 부가세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여객 운송업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비록 과세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세금 계산서 발급 면제업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 발급 면제되어 있는 이 부분에 제가 무엇을 수취하면 신용, 카드, 영수증이겠죠, 여러분? 네, 영수증을 수취했다고 해서 매입세 공제가 되느냐?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세금계산서 발급 면제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신용카드든 현금 영수증을 받아온 건 우리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수취한 부분은 매입세 불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매입세액 불공제예요. 근데 이거 감지 못했던 분들은 위에 무슨 글씨가 있으니까 세부담을 최소화하래 라고 했으니까 이거를 카드에 넣었던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매입세 불공제입니다. 그럼 매입세 불공제인 신용카드 영수증은 매입 매출 전표가 아니라 나는 이 부분을 어디다 넣을 것이다? 일반 전표에 입력하겠죠, 여러분. 그럼 일반 전표에 입력한 건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없는 부분을 입력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디에? 여기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에 절대로 입력하지 않습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입력하지 않는다. 이게 특징입니다. 그럼 그리고 가산세는 있어요, 없어요? 없네요. 네, 가산세는 출제된 부분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나와져 있는 요건만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여기 현금 영수증 과세 매출 3번은 19번 자리도 넣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자, 요 19번 자리에 입력하는 요 부분은요. 법인은 원래 입력이 기재되어서 신고가 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라고 해서 연간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그 제도는 들어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회색인 거예요. 그래서 입력은 요 자리 입력은 하시되 금액은 자동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이제 이게 다방 공지가 될 때 어떤 출제자는 19번까지 다방 공지를 하고 어떤 출제자는 19번이 없는 상태로 다방 공지를 해요. 그런데 그건 감점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19번까지 넣는 게 원칙적으로 맞아요. 그래서 저희는 원칙대로 수업을 합니다. 자, 그럼 저희는 입력하고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7점짜리 문제. 자,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의 1번 자리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1번 자리에 입력해야 되는 금액 정리를 해보시면, 자, 1번에 여기 1이라고 써 있는 것만 정리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1번은
세금 계산서라고 써 있는 부분. 그래서 지금 여기 간주 공급에 해당되는 타사업장 반출 두 개의 금액이 합산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5억에 얼마 더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 700. 그러면 세금 기준 발급분 1번은 5억 700을 입력합니다. 그럼 부가세는 5,070이 들어올 겁니다. 자, 그 다음 현금 영수증 과세 매출 3번 자리였죠? 네, 3번에 가셔서 우리는 1억에 1,000만 원이 들어오는지 확인하시고 곧바로 19번 자리를 선택하시고 1억 1,000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현금 영수증에 있는 부분도 입력이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 수출분. 자, 우리 영세 자리 가셔서 순차적으로 입력합니다. 자, 직접 수출은 6번 자리였죠, 여러분? 3,000만 원 입력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세금계산서 발행분은 1,000만 원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영세율 쪽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럼 매출은 더 입력하실 거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하시고 끝입니다. 자, 매입입니다. 자, 매입은 우리 무슨 부분부터 가요, 여러분? 자, 고정자산 부분 3,000만 원부터 가겠습니다. 11번 고정자산 매입의 금액 3,000만 원에 반드시 세액 300까지 입력합니다. 그런데 요 3,000만 원은 매입세 공제를 못 받으니까 16번 자리 마우스 클릭하시고 오른쪽 화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의 50번 난에 입력합니다. 얼마요? 3,000에 300만 원 입력.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요 부분도 입력이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 원재료 구입. 자, 원재료 구입은 일반 매입 10번 난 클릭해 주시고요. 4억 9천에 4,900만 원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이 부분도 입력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 우리 이 부분은 입력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분명 설명이었죠? 제가 뭐로 설명드렸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키를 잘못 눌러서 전부 다 노랗게 바뀌었어요. 여기 X로 표시해드렸죠, 여러분? 네, 그래서 요 X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입력이 다 끝나면 맨 하단에 우리 차가감하여 납부할 세액이 얼마 나온다? 1,170만 원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끝내주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배점은 몇 점? 7점. 네, 끝난 문제입니다. 가산세가 요즘에 조금 덜 나오는 추세네요. 네, 기존엔 이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문제가 나오면 가산세 비율이 상당히 높았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가산세 비율이 좀 줄어든 상황이긴 하네요. 자, 그럼 끝났습니다. 저장했고요. 부가세 신고서 창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여러분. 우리 이제 결산 문제 가볼게요. 결산. 자, 문제 4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입력하여 결산을 완료하시오. 자, 배점은 15점이고요. 각각의 점수는 3점짜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5번까지 나와져 있는 문제 순차적으로 정리합니다. 자, 저희는 회계관리 가고요. 그리고 학계잔액 시산표 12월 31일로 저는 무조건 열어놓고 가겠습니다. 네, 우리 필요하면 봐야 되기 때문에 열어놓는 것 뿐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열어놓으시고 수동결산이 항상 먼저이니까 여러분 일반 전표 입력 그리고 전표 일자는 무조건 12월 31일로 입력해놓고 시작을 합니다. 1번 문제 보시죠. 다른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장기 차입금 중 5,600만 원은 2021년 6월 30일 상환기일이 도래한다라고 합니다. 자,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 저는 만기에 갚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며칠 날짜를 기준으로 2020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이 날짜는 몇 년 이내? 1년 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무슨 대체한다? 유동성 대체를 하게끔 되어 있죠. 그래서 유동성 대체. 자, 수동결산이다, 자동이다, 수동결산입니다. 그러면 우린 12월 31일에 입력합니다. 자, 차변에 누구를 감소시켜 주시고요. 장기 차입금을 감소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래처 코드는 다른 은행을 반드시 입력합니다. 아이고, 여러분 저 마음이 너무 급했어요. 다른 은행. 자, 그래서 다른 은행 입력해 주시고 차변 금액은 5,600만 원입니다. 자, 구분란에 대변 입력해 주시고요. 우린 누구 넣어주시면 돼요, 여러분? 유동성 장기 부채라는 계정 과목이 있죠. 조심하실 건
장기 차입금뿐만이 아니라 유동성 장기 부채에도 반드시 거래처를 꼭 넣어야 된다는 거. 그럼 입력 끝난 거죠. 더 하실 일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하시죠. 회사가 단기간 내에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한 유가증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여러분, 단기간 시세 차익이 목적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개정 과목은 단기 매매 증권이다 라는 결론이 나와야 되고요. 제시된 자료 이외에 다른 유가증권은 없고 단기 중에 처분은 없었다고 가정한다. 당사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근거하여 회계 처리를 한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시냐면 내가 단기 매매 증권을 결산 시점까지 보유하고 있으면 우리는 무엇 해야 된다? 공정가치로 평가해야 된다라는 게 있죠, 여러분. 그래서 공정가치 평가. 자, 그거를 낸 문제입니다. 자, 취득 금액은 얼마이다? 1,200. 근데 2019년도 12월 30일에 공정가치는 1,300. 그럼 여러분 저는 2,200을 1,300으로 평가를 전년도에 했었겠네요. 자, 그리고 1,300이었던 단기 매매 증권이 2020년 12월 31일에 공정가치는 얼마이다? 1,250. 그러면 1,300을 우리는 1,250으로 무엇 하셔야 된다? 평가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럼 여러분 1,300만 원에서 1,250의 차이만큼 평가하시면 되죠. 근데 항상 평가하실 땐 무슨 금액에서? 공정가치에서 장부 금액을 빼는 순서로 갑니다. 그럼 여러분 공정가치는 1,250만 원이고요. 그리고 장부의 금액은 1,300이겠죠. 왜냐면 여러분 전년도에 얼마를 1,200을 1,300으로 평가했으니까 그로 인해서 장부 금액은 바뀌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금액이 양수가 나오면 이익, 음수가 나오면 손실. 우리는 양수 나와요, 음수 나와요? 음수. 얼마요? 50만 원. 자, 그래서 이익이다, 손실이다? 손실입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자, 수동결산이다, 자동결산이다, 수동결산입니다. 그러면 일반 전표에 입력. 자, 우리 대변부터 넣어볼게요, 여러분. 대변에 내가 보유하고 있었던 단기 매매증권 50만 원만큼 무엇한다? 감소시켜라. 그래야 1,250이 되겠죠. 자, 그 금액은 50이고요. 자, 그리고 차변엔 자산이 감소했으니까 손실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이라는 걸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마음이 너무 급해서 여러분 또 처분 선택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 선택하시고 마무리. 더 하실 거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세 번째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의 내역을 결산에 반영하시오. 자, 여러분 유형자산 감가상각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부분은 수동결산일까요? 자동결산일까요? 수동도 가능하고 자동도 가능하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뒤쪽에 나와져 있는 내용들을 좀 들어가서 보았더니요. 다른 내용들. 자, 3번 말고 4번 문제, 5번 문제 봤더니 4번은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하는 거고요. 5번은 우리 매출원가 산정 문제였네요. 그러면 4번과 5번 다 자동으로 갈 거예요. 그러면 저희 3번은 어떻게 정리하자? 자동이라고 써놓고 우리는 자동결산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동. 여러분 자동이면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분계를 컴퓨터한테 시키겠다 이런 얘기겠죠. 다만 이거 정리하실 때 하나는 제조이고 하나는 영업이니까 이 선택만 정확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번은 일단 무엇하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벌써 정리할 때 이 부분은 자동이고요. 이 부분은 수동입니다라고 했는데 뒷문제가 다 자동이었죠. 그러면 일반 전표에 입력할 부분은 더 이상 없다가 될 겁니다. 그래도 문제는 전부 다 보고 한꺼번에 정리할게요, 여러분. 자, 그래서 전 4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말 현재 퇴직급여 추계액과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설정하기 전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은 다음과 같다.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퇴직급여 추계액의 100%를 설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생산직은 퇴직급여 추계액 얼마? 4천만 원. 자, 그리고 본사 사무직은 퇴직급여 추계액 2천만 원.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추계액을 100% 설정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됐을까요, 여러분? 그러면 퇴직급여 추계액에서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을 무엇 하시면 된다? 빼면 뭐가 나와요, 여러분? 설정액이라는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빼시게 되면 우리는 뭐가 될 것이다? 추가 설정액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 앞쪽으로 얘기할게요. 그래서 추가 설정액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추가 설정액은 1,500에서 우리 4,000에서 1,500만 원 빼면 추가 설정 얼마 하시면 돼요, 여러분? 2,500만 원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하시면 되고, 본사 사무직은 2,000에서 900만 원 뺀 얼마요? 1,100만 원 추가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되는 부분. 자, 이 부분 같은 경우 결산자료 입력에 가셔서 하시면 되니까 이것도 뭐가 된다? 자동 결산이 됩니다. 자, 5번째. 기말 현재 공장 및 창고에 보유 중인 재고 자산은 다음과 같다. 단,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매입한 원재료 500만 원은 운송 중이며, 자, 운송 중인 재고 자산이 있다는 얘기네, 여러분. 자, 그럼 정리할게요.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매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매입하면 선적하면 내 것처럼 봅니다. 그러면 이 500만 원이 기말 원재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겠죠, 여러분? 자, 그러면 이 500만 원은 기말 원재료에 무엇 해주셔야 된다? 포함시켜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포함. 그러면 기말 원재료 금액은 300만 원이 아니고요. 왜냐면 이게 창고에 없으니까 여러분 300만 원이 안 들어가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왜냐면 분명히 공장 및 창고에 보유 중인 재고자산이래요 라고 했으니까 운송 중이면 아직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운송 중이라는 거죠. 근데 선적지 인도 조건은 누구의? 매입자의 기말 재고에 무엇 해야 된다? 포함해야 된다라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러면 300만 원에 500을 더해서 우리 기말 원재료 재고는 800만 원이 됩니다. 자, 이렇게 넣어주셔야 되고요. 됐을까요? 자, 위탁 판매 용도로 수탁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분명히 수탁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수탁자가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회사에는 지금 갖고 있지 않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유하고 있는 당사의 제품, 적송품이 600만 원이 있대요. 그러면 지금 보유하고 있는 건 실질적으로 내 재고가 맞습니다. 대체적으로 위탁 판매 같은 경우는 무슨 부분? 수탁자가 고객한테 물건을 팔아야만 재고에서 뺄 수 있어요. 근데 수탁자가 갖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포함시켜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기말 제품은 800만 원이 아니라 600만 원이 가산된 얼마가 된다? 기말 제품은 1,400만 원이 됩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5번 문제는 무조건 자동에서만 합니다. 수동으로 하면 일이 너무 커집니다. 그래서 무조건 자동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3번도 자동, 4번도 자동, 5번도 자동이네요. 됐을까요, 여러분? 자, 그래서 나오는 부분. 저 글씨는 지우지 않은 상태로 화면만 위로 잠깐 올라갔다 올겠습니다. 입력할 때요. 자, 일반 존표 입력 다 끝났으니까 종료 버튼 눌러주시면 되시고, 자, 그리고 학계잔액 시산표 이번에도 쓸 일이 없었네요. 종료시켜 주시면 되고요. 자, 저희는 결산 재무제표에 우리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메뉴에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메뉴 들어오셨으면 기간은 1월부터 12월을 입력합니다. 자, 그리고 3번부터 순차적으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3번 문제는 이렇게 화면에만 띄울게요. 자, 3번에 가서 보시면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입니다. 자, 그럼 유형자산 감가상각인데 여러분 제조는 반드시 어디에 입력하고? 제조. 그럼 제조는 매출 원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죠. 그러면 매출 원가 부분에 제품 매출 원가입니다. 그리고 원재료비, 노무비, 경비 중에 우리는 경비. 자, 경비에서 스크롤을 내려와 보시면 2번 일반 감가상각비라는 자리가 있을 겁니다. 자, 공구와 기구라고 계정 과목이 되어 있으니까 공구와 기구 자리를 클릭.
그리고 당기 감가상각비 125만 원을 입력합니다. 자, 그 다음 차량 운반구가 있는데 여러분 영업부서에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영업부서의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감가상각비는 판매비와 관리비입니다. 그럼 4번 판매비와 관리비에 4번 감가상각비에 갑니다. 그리고 차량 운반구를 선택해 주시고 금액은 얼마? 350만 원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3번은 결산 작업이 일단 1차적인 건 끝났습니다. 자, 그럼 이제 4번을 입력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퇴직급여 추계액인데 여러분 생산직과 사무직 꼭 구분하실 것. 우리는 생산직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생산직은 제조 원가입니다. 그러면 스크롤을 맨 꼭대기까지 올라가시고 제품 매출 원가에 3번 노무비 자리를 봅니다. 자, 노무비 자리에 반가로 2번에 가면 퇴직급여 1200자리가 있습니다. 자, 이 자리에 얼마 넣어주시면 되신다? 2500.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는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예요. 자, 결산 자료에서 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와 우리 수동으로 할 수 있는 거 하나. 그래서 세 가지라고 표현하는데 자, 무슨 얘기시냐면 상단에 가면 우리 CF8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컨트롤과 펑션키 F8번을 같이 누르면 된다는 표현인데요. 그냥 우리 마우스 클릭이 더 빠릅니다. 퇴직 충당을 눌러봤더니요. 여기에 기초금액 얼마? 1,500. 그래서 설정 전 잔액이 그대로 잔액에 1,500 있는 게 보이시죠? 생산직 거. 이거 생산직인 거 어떻게 알아요? 유형의 제조 그리고 무슨 부분 508번이란 코드도 보이고요. 자, 그리고 806번 퇴직급여 본사사무직 지금 설정 전 잔액 얼마? 900. 그럼 여기 주어진 조건이랑 같죠? 자, 그쵸?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이 자리에 누구를 2,500을 입력해도 되지만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마우스로 클릭하시고요. 여기에 퇴직급여 추계에 4,000과 2,000을 넣어서 반영하실 수도 있어요. 자, 저는 이번엔 반영하는 거로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유의사항이 뭐냐면 이게 항상 시험 문제 패턴이 같지 않아요. 여기 금액을 아예 등장 안 시켜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 버튼을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 저희는 퇴직급여 추계액 자리에 4,000만 원을 입력하시면 우리 조금 전에 계산했던 추가 설정에 2,500 나오는 거 보이시죠? 자, 그리고 우리 806번에 얼마? 2,000만 원 추계액을 넣어주시면 추가 설정에 1,100만 원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제조로 갈 거고 판관으로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상태에서 일단 지금 공란인 거 확인시켜 드렸고요. 여기 결산 반영이라는 키를 눌러주시면 여기 2,500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제조 원가에 노무비에 2,500 들어왔고요. 자, 판매비와 관리비에 내려오셔서 2번 퇴직급여 저지백짜리 1,100 들어온 거 보이시죠? 네,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는 거예요. 또는 나는 어차피 시험지에 이거 손으로 2,500, 1,100 다 했으니까 전 이 자리에 그냥 1,100 칠게요. 그래도 상관은 없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하시든 관계는 없습니다. 자, 5번째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매출원가를 결정하는 부분. 자, 재고자산 입력은 맨 상단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원재료 제공품 제품 순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매출원가 쪽에 1번 원재료비. 자, 원재료비에 기말 원재료 재고액을 선택하시고 얼마 넣어주셔라? 800만 원. 네,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매입한 원재료 포함으로 입력합니다. 두 번째, 기말 제공품. 자, 기말 제공품은 우리 반가로 8번 파란색 단기 총 제조 비용에 우리 10번 기말 제공품 재고액란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얼마 넣어주시면 된다? 700만 원 입력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기말 제품에 대한 부분. 자, 그건 곧바로 9번 단기 완성품 제조 원가, 10번 기말 제품 재고액란에 얼마, 우리 수탁자가 보관하고 있는 적송품 포함. 그래서 1,400만 원을 입력합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그럼 이렇게 입력이 모두 다 끝나고 나면 우린 상단에 무슨 키를 눌러주셔라? 전표 추가 키를 눌러주셔라. 그래서 전표 추가라고 눌러주시고 우리 이해하셔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항상 끝났다는 확인은 자동 결산 분계 완료라는 글씨가 들어왔는지 확인하시고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결산 5문제도 끝난 상태예요. 결산 문제가 지금 어렵다라고 느끼는 부분을 조금 표현한다라면 요 5번 문제 패턴이 혹여라도 나는 회계 공부했다가 중간에 잠깐 쉬었다가 이거 풀어요 라고 하시면 회계에서는 5번의 패턴 문제가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세무급수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 5번의 패턴 문제가 자주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 포함 여부도 꼭 정리하실 것. 이 포함 여부는 여러분들이 공부하셨다라면 재고자산 이론 수업하실 때 기말 재고자산에 포함할 거냐 포함하지 않을 거냐라는 걸 분명히 공부하셨을 거예요. 그 부분하고 관련된 문제가 전산 실무로 나오면 이렇게 출제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강좌에서 진행하려고 했었던 부가가치세 신고와 결산에 대한 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여러분. 저는 다음 강좌에서는요, 원천징수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